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략 한육사의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도교와 풍수 지리설이고요. 우리 공략 한육사 교재 204페이지입니다. 자, 그럼 먼저 도교를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가 있습니다. 자, 혼란기죠? 혼란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국의 춘추시대의 노자고요. 그 다음에 전국시대 때 장자입니다. 그래서 이 노자와 장자의 사상이라고 해서 뭡니까? 앞글자를 따서 노장사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춘추 전국시대가 혼란기죠.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사람이 너무 살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해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래서 그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자백가라고 하죠. 그래서 유가, 도가, 묵가, 법가 등등등 나오는데 해당하는 건 도가예요. 그래서 노장 세상이 도가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식의 마인드가 있는 거냐면, 자, 세상이 혼란스러운 원인이 뭐냐? 라고 할 때 뭡니까? 자, 인위적인 제도,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제도 때문에 혼란스럽다고 봐요. 어디서는? 도가에서는. 자, 어떤가요, 여러분?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온 다음에 자기들이 만든 법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그러니까 일본이 만든 법을 우리에게 강요해서 식민 지배를 하잖아. 그래서 그 일본인이 만든 법은 인위적인 법이라는 거지.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 때, 특히 전국시대 때 보시면 여러분 초나라니, 진나라니, 노나라니 막 싸우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싸울 때, 춘추시대나 전국시대 때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싸울 때 제 나라의 법을 조나라에 강요하니까 이게 싸움의 원인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인위적인 어떤 법이라든가 제도에서 벗어난 상태. 어떤 거야? 인위적인 게 없는 게 뭐야? 무위고요. 그 무위가 자연이에요. 이 자연 상태가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인간이 자연 상태에 있을 경우는 욕심이 없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래서 인생은 무상하다. 굳이 권력이나 이렇게 인위적인 것들 가지고 이렇게 싸우려고 하냐? 인생은 무상하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불로 늙지 않고 뭡니까? 그 다음에 오래 사는 것. 불로장생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있죠. 대부분 도가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의자연, 인생 무상, 불로장생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것이 뭡니까? 이 도가가 원래 사상인데 원래 철학이었어요. 이것이 종교로 발전한 게 도교예요. 도가가 종교로 발전한 게 뭡니까? 도교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특히 동북아 중국이나 우리나라 이런 거 보면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가수가 굉장히 유명한 가수 예전에 서태지와 아이들 이런 분들이 있었죠. 서태지가 은퇴할 때 뭐라고 했어요? 서태지 씨가 최고일 때 은퇴하고 싶다. 이런 식의 마인드가 동양에는 있어요. 서양에는 좀 없는 개념입니다. 서양 애들에게 뭡니까? 벌어먹을 때까지 계속 벌어먹는다라는 식의 마인드가 좀 있어요. 근데 우리의 경우 어떨까? 최고일 때, 그 다음 인기가 막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꺾여가지고 계속 하면 추하다는 둥, 어떤다는 둥, 그러니까 네가 이미 많이 이뤘으니까 적당할 때 그냥 물러나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이 도교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도교가 가장 많이 영향을 준 뭡니까? 서브컬처가 뭐냐면 무협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무림맹이니 뭐니 하다가 나중에 주인공이 뭡니까? 아기를 다 때리잡은 다음에 주인은 뭐야? 주인공이 무림맹의 맹주가 돼서 영원히 굴리겠다. 이렇게 결말 맺는 작품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뭡니까? 주인공이 무슨 맹주가 된다거나 이런 건 경우 거의 없고 어떤 거야? 대부분 은퇴를 해요. 강호에 뭡니까? 어떤 환란이 났을 때 10대 약이니 뭐니 다 때려잡고 마지막에 주인공이 자, 나는 다 때려잡았으니까 나는 조용히 은퇴하겠다. 이게 도교적인 거예요. 이런 식의 마인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틀거리는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색깔이 나올 경우 뭡니까? 대체로 이런 것들을 많이 묻고요. 그다음 뭡니까? 특히 공무원 시험에 여러분 한국사 능력 검정시에서 많이 묻는 건 뭐야? 도교 관련된 유물입니다. 해당하는 문제에 잘 적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 종교입니다, 여러분. 도교는 4세기 이후 불교의 체제와 조직을 모방합니다. 불교의 종교적인 이 조직을 모방해요. 자, 불교의 전개 방식을 수용해서 체계화된 종교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삼국에 이런 도교가 전리되어서 산천숭배, 기본적으로 어떤 거야? 이 자연이 제일 좋으니까 자연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산신령, 신선입니다. 그래서 귀족사회를 중심으로 환영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전래동화 볼 때 산신령, 물신령 이런 게 다 도교예요. 다음 3주째 도교입니다. 고구려. 자, 수용과 발전 보시면요. 영류왕 때 당나라로부터 도교가 처음 들어옵니다. 자, 국가적 종교를 자리 잡은 건 보자왕 때입니다. 이 연개소문 시기예요.
이건 특히 연기소문을 시험 문제 많이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존에 불교가 귀족 불교지. 그래서 귀족 세력을 때려잡기 위해서 뭡니까? 도교를 의도적으로 장려합니다. 불교가 타격을 받아요. 이때 백제로 망명한 승려 보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고구려 승려라는 거지.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열반종입니다. 보덕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교종 5교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거예요. 교종 5교 중에 첫 번째가 열반종입니다. 보덕은 도교의 불로장생. 그러니까 안 늙고 계속 사는 거지. 거기에 대항해서 뭐야? 열반. 어떤 거요? 인간은 윤회하니까. 윤회하니까 뭡니까? 뭐 해야 한다?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게 열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장생하고는 안 맞아요. 불로장생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기본적으로 윤회. 돕니다. 돌 때 도는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열반이지. 요런 논리로 뭡니까? 어떤 거야? 교리적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도교에 대항하기 위해서 열반종을 개창했고요. 자, 다음에 강서대묘의 사신도입니다. 강서대묘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청룡백호 주작 현무예요. 도교의 동서남북 방위신입니다. 그래서 뭐냐 여러분 좌청룡 우백호 이런 얘기가 있죠. 죽은 자의 사후세계를 지켜주려는 믿음이 있어요. 자, 다음에 을지문도 오원식. 자, 수나라 침략 시기에 노자의 도덕경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너 이미 전공 많이 세웠으니까 만족함을 알고 돌아가라 이런 얘기예요. 적당할 때 그만둬라. 우중문을 뭡니까? 종용했다. 조롱한 시조. 그 다음에 백제기 뭡니까? 산수문이. 그래서 산수문전입니다. 문양할 때 문자를 써요. 산수문전. 자연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사람의 생각을 담고 있다 되어 있습니다. 백제 금동대학로. 신선이 사는 이상세계를 형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도교 플러스 불교예요. 그래서 백제 금동대학로는 시험 문제에 뭘 물어보냐면 도교와 불교를 다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닌 건 뭐야? 유교는 없는 거지. 도교 있고 불교 있고 유교는 없어요. 자, 사택적비입니다. 사택적비. 백제 유일의 비석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비문의 인생무상입니다. 도교의 전례를 알 수 있다 해서 인생무상 여기 있죠. 요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 무령왕릉 매직권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무령왕릉 내부의 지석이지. 지석에 이제 무령왕에 대한 뭡니까? 이 정보가 담겨 있고요.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토지신. 그러니까 무령왕이 토지신으로부터 토지를 사들였다. 그래서 땅을 사들였다라는 뭡니까? 그 기록이에요. 자, 백제 도교가 유행했으면 알 수 있다 해서 뭡니까? 여러분, 무령왕이 뭡니까? 무령왕이 가서 토지신한테 직접 만나서 뭡니까? 이것저것 해서 뭐 거래합시다! 한다 뭡니까? 이렇게 타협하고 뭡니까? 이게 얘기를 주고받은 다음에 토지를 사들인 건 아니겠지, 당연히. 뭡니까?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예요.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교가 유행했으면 알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해당하는 내용에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냅니다. 자, 다음에 신라의 방술둔갑. 신라에서도 도교가 유행했다. 김유신이 신기한 노인으로부터 방술 뭐 둔갑 뭐 여러분 일본의 뭐 닌자 애들이 막 하는 건데 이런 게 도교적인 거예요. 그 다음 향갑이다. 해가 둘 나타난 궤변을 없앴다는 도솔가. 그 다음에 해성을 없애고 왜군을 물러가겠다는 해성가. 향가의 내용에 나타나 있다. 그 다음에 자, 화랑도를 국선 풍류도. 여러분 계속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자, 수업할 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뭐 믿음, 소망, 사랑 하면 무슨 종교의 키워드예요? 기독교죠. 기독교입니다. 그 다음에 뭐 충인, 의 하면 무슨 종교의 언어들이에요? 유교죠. 그런데 뭐야? 뭐 국선, 풍류 생활할 때 자연 상태에서 뭡니까? 소주 한 잔 먹고 뭡니까? 풍류 생활하는 것. 보다 신선이랄까 풍류 이게 뭐야? 도교의 용어예요. 뭐 자비 그럼 또 불교겠지. 해당하는 종교에서 강조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선 풍류가 뭡니까? 자, 무의자연과 신선세상 어떤 거야? 이게 어떤 거야? 도교적인 냄새가 난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남북국시대 도교 보시면 통신라. 신라 하대는 지배체의 향락과 퇴폐에 반발해서 은둔입니다. 대표적인 게 최치원이죠. 최치원 기본적으로 유학자인데 은둔하지. 이런 게 도교적이다. 도교와 노장사상이 널리 퍼졌고요. 최치원의 사산디명에 도교적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 12지신상 엿볼 수 있다. 12지신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띠죠. 띠. 자축인묘 진서미 신유세에서 뭡니까? 도교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발해의 경우 뭡니까? 정효공주묘지입니다. 그래서 정효공주묘지가 당나라 양식의 무덤이죠. 당나라 양식의 무덤이 정효공주묘인데 정효공주의 묘에도 묘지석이 있어요. 그래서 정효공주묘에 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로장생 사상이 있어요.
도교가 성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 우선 봤고요. 자, 그럼 뭡니까?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서 곧바로 여러분 문제를 좀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는 여러분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건 공무원 시험이건 이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연달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경남교육청하고 그 다음에 선관위 문제가 있는데요. 보시면 자, 다음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자, 산천숭배 신선사상 귀족사회를 중심으로 환영을 받았다. 4세기 이후에 불교의 체제와 조직을 모방, 불법, 이 불교의 전개 방식을 수용했다. 체계화된 종교다. 도교예요, 도교. 이게 지금까지 신나게 공부했던 게 요거지, 요거. 관련이 없는 것. 자, 보시면 정효공주 묘지, 이거 방금 했죠, 방금. 그 다음에 산수문이 벽돌, 강소구문 사신도, 백제 금동대왕로 나와 있고요. 우리가 임신서기서 갈 때 이게 가장 스탠다드한 문제예요. 이게 답이에요. 임신서기서는 뭐야? 유교지, 유교입니다. 이렇게 제일 많이 냅니다. 자, 다음에 밑에 있는 것도 결국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하는 유형의 문제가 계속 많이 내요. 보시면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불로장색, 현세익, 인위적인 도덕과 제도를 부정, 뭐 이런 겁니다. 도교죠, 도교. 자, 그래서 백제 산수문이 벽돌, 백제 금동대왕로, 그 다음에 강서고불의 사신도, 그 다음에 신라의 화랑도에도 화랑도의 국선풍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뭡니까? 도교적인 거고요. 그 다음 뭡니까? 자, 발해 상경의 주작대로. 여기까지는 맞아요. 주작이 뭐야? 청룡, 백호, 주작 현무할 때 사신의 이름을 따는데 이게 아닌 거야. 돌사자. 이건 뭐야? 불교예요. 불교 관련 용어입니다. 자, 이게 불교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석가모니가 설법할 때 마귀들이 막 나타났대. 석가모니가 설법하니까 어떤 거야? 마귀들이 그 소리를 듣고 사라지더라. 그래서 뭡니까? 이 사자 있지, 여러분. 불교에서 사자가 상징하는 건 석가모니의 용맹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자가 울부짖는다. 이게 사자후지. 사자후란 말이 원래 불경에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돌사자상 할 경우 뭡니까? 불교 관련 유물이다. 그래서 요 정도 문제, 지금 나와 있는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뭡니까? 도교는 거의 끝난 거예요. 네, 여러분, 보통 이 도교를 묻는 문제가 난이도 한 중간 정도 문제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게 풍수지리입니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 도교랑 풍수지리는 다른 거예요. 보통 이제 교과서에 뭡니까? 도교랑 풍수지리 내용이 좀 적으니까 묶어내는데, 다른 겁니다. 도교는 도교대로 있고, 풍수지리는 풍수지리대로 있는 거예요. 자, 전례입니다. 자, 신라 말기의 도선과 같은 선종승려. 그래서 선종하고도 다른 거야. 도선은 뭡니까? 스님입니다. 스님. 선종승려인데 뭡니까? 선종 이거 별도로 뭡니까? 풍수지설을 뭡니까? 들여온 거예요. 선종하고 풍수지설도 다른 겁니다. 선종승려가 선종하다가 또 다른 걸 또 공부해서 들여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선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신라 말의 승려로 뭡니까? 풍수지설 들여왔다. 그래서 뭐야? 이 풍수지설의 특징은 뭐냐면 신라 말기 들여온 시기와 뭡니까? 유행한 시기가 같아요. 요건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내용은 산세와 수세를 살펴 도읍, 주택, 묘지를 선정하는 인문지적 학설입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뭡니까? 자, 인간. 당시 뭡니까? 인간이 과학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을 때 뭡니까? 인간이 관찰을 해보니까 어떤 거예요? 양지발은 뭡니까? 배산임수. 자, 여러분, 햇빛이 잘 들고요. 그 다음 뭡니까? 산이 부풀 막아주고 앞에 물도 잘 흘러요.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집을 지으니까 뭡니까? 번성하더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음지예요. 살 데 없어서 뭡니까? 뭐 나무가 막 썩어갖고 막 무슨 물이 막 고여 있고 뭐 수맥이 좀 안 좋아. 여기 뭡니까? 여기서 좀 음습한데 뭡니까? 집을 지으니까 대부분 이런 데 집을 지으면 어때요? 대부분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뭡니까? 대부분 사망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막 관찰하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이야 과학을 통해서 바이러스니 무슨 햇볕이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엔 그런 개념이 없잖아. 그래서 양지에 집을 지으면 번성하고 음지에 터가 안 좋은데 집을 지으면 대부분 뭡니까? 안 좋더라. 라고 할 때는 어떤 거야? 이걸 그래서 이렇게 좋은데 집을 짓는 게 뭐다? 명당이다. 이런 논리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그래서 보통 여기서 끝나면 뭡니까? 그냥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뭡니까? 그런 건데, 여기에 풍수에 뭐가 결합해요? 여기 뭐가 결합하냐 뭡니까? 풍수에 도참이 결합합니다. 풍수에 도참이 결합한다. 그럼 도참이 뭐냐? 도참이라는 건 뭡니까? 예언입니다. 예언.
예언이다. 그래서 풍수의 도참이 결합해서 뭡니까? 예언이다. 좀 미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당연히 뭡니까? 터가 좋은데 집을 지어 뭡니까? 확률상 그 집이 번성할 가능성이 큰데 거기에 뭐야? 신비주의적인 예언이 붙은 거야. 그래서 뭡니까?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뭡니까? 자, 무슨 우리가 뭐 무협지 같은 거 보면 뭡니까? 무협지 같은 거 뭡니까? 사람 몸에 뭐 내공, 뭐 기가 막 흐르지. 그래서 뭡니까? 땅에도, 토지에도 일종의 기가 흐르. 이게 지덕이야. 땅에 덕이 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지덕이 흐르는데, 예를 들면 산맥 이런 게 있습니다. 산맥을 따라 흘러요. 뭐 우리나라 따지면 백두대간 따라 뭐 이렇게 막 지맥이 흐르다 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배산임수 지역이 뭡니까? 이 땅의 이 지덕이 고여요. 지덕이 모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내공 같은 거 뭐야 단전에 기가 모이는 것처럼 땅에도 뭐 단전 같은 게 있어. 이 기가 모입니다. 이 기가 모이는데 이 기가 모이는데 뭡니까? 수도를 지으면 그 나라는 번성한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이렇게 믿은 겁니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경주 중심의 지리 개념에 벗어나 다른 지방의 중요성을 자학한 기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신라의 수도는 뭡니까? 경주예요. 경주. 그래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지. 그럼 뭡니까? 알겠죠? 풍수와 도참. 이게 뭐라 얘기하냐면 원래 경주가 명당이야. 경주가 명당에서 어떤 거야? 이게 기가 흥하니까 뭡니까? 고구려와 백제와 같은 강력한 국가를 멸망시키고 신라가 통일한 건 뭐야? 경주의 뭡니까? 경주의 지덕. 땅의 기운이 좋아서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땅의 기운이 뭡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뭡니까? 고갈된 거예요. 그래서 신라 하대 이름은 어떻게 돼? 땅의 기운이 뭡니까? 시간이 지나서 고갈됐지? 자, 여러분 좀 시체말로 뭐야? 약발이 떨어진 거야. 땅의 기운이 다 고갈됐어. 그럼 신라 하대가 어떻게 돼? 혼란스러울까요? 혼란이다. 라고 할 때 뭐야? 혼란이다. 혼란이라고 하면 어떤 거야? 땅의 기운이 고갈된 건 어떻게 인간의 힘을 어떻게 이거 보충할 수가 없지. 사람들이 가지고 이렇게 길을 불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거야? 신라 하대가 혼란스럽다는 건 어떤 거냐면 뭐야? 신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땅의 기운이 다 고갈됐으니까. 자, 그럴 경우 뭡니까? 각 지방에서 호족들이 뭐야? 경주를 대신해서 땅에 새로운 기운이 몰려서 그쪽에 도움을 삼는 데가 우리 동네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우리 동네에 내가 터를 잡은 이유가 여기가 뭐야? 땅의 기운이 많기 때문이거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다른 지방의 중요성은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뭐야? 도참과 결부. 자, 산수의 생김새로 미래를 예측합니다. 이거 뭡니까? 신비주의예요. 호족들이 신봉하면서 지방 중심으로 국토를 재편성하자. 어떤 거야? 신라는 망할 수밖에 없고 내가 있는 근거지가 땅의 기운이 많아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디어는 어떤 겁니까? 나중에 뭡니까? 그래서 뭐 고려 시대 때 수도가 개성이죠.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경주 다음에 개성이 땅의 기운이 많았다 이런 논리예요. 왕건도 이 얘기 한 거지. 그러다가 뭡니까? 나중에 고려시대 중기 뭡니까? 이자겸의 반란이 터집니다. 그래서 개경에서 막 시가전이 벌어져요. 개경에서 막 죽이고 해서 뭐야? 개경이 막 파괴됩니다. 개성이 파괴되니까 뭡니까? 이자겸의 날을 진압한다 뭐야? 왕이 인종이거든. 인종이 뭐라 해요? 혼란의 이유가 뭘까 할 때 뭡니까? 뭘까 할 때 어떤 거야? 이 풍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라서 뭐라고 하는 거야? 개성의 기운이 고갈됐으니까 새로운 수도로 옮겨라. 새로운 수도가 어디야? 서경이라는 거예요. 이런 논리들이에요, 다. 이런 겁니다. 자, 영향입니다. 이러한 국토의 재편성 주장은 신라 정부의 권위를 약화시켰다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땅의 기운이 고갈돼서 신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 뭡니까? 풍수를 믿는 분이 많이 있는데 이게 적당히 하죠, 여러분. 뭐 예를 들면 뭐 양지바라는 곳 여기까지만 해야지. 너무 좀 지나치게 믿을 경우입니다. 너무 미신적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뭡니까? 참고로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지하철 공사할 때 뭡니까? 결사 반대한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루머입니다. 루머. 어떤 거냐면 뭐 일본이 우리의 지맥을 끊으려고 뭡니까? 뭐 산에 무슨 쇠못을 박았다는 거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나중에 고증했을 때 다 밝혀진 거고요. 근데 실제로 뭡니까? 산에 못을 꼽는 거하고 뭡니까? 우리 수도가 서울이잖아. 서울의 땅을 파헤쳐서 뭡니까? 지하철을 공사를 하는 거 있잖아. 이게 여러분 산에 못 하나 꼽는 건 비교가 안 됩니다. 지하철 공사할 때 뭡니까? 반대.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뭡니까? 풍수 때문에 그래요. 지맥을 뭡니까? 훼손해서. 이게 이유예요.
산에 여러분 산에 무슨 뭐 산 꼭대기에 못 하나 뽑는 거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해당하는 지역에 뭡니까? 해당하는 지역에 그러니까 지맥이 고여 있는 곳에 수도를 세우는 것이 뭡니까? 명당이라며. 근데 거기에 땅을 다 파헤쳐서 뭡니까? 지하철 왔다 갔다 할 게 뭡니까? 그 지맥은 없는 거지. 요 논리에 의하면. 여러분, 여담으로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봅시다. 관련된 문제는 이거요. 보시면 자,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사상의 영향으로 옳은 겁니다. 산세 하세를 살펴 도읍, 주택, 묘지 등 선정한 인문 지적 학설이다. 자, 국토 효율적 이용과 관련되어 있다. 풍수지리죠. 풍수지리. 자, 옳은 겁니다. 불교 약화랑 관계가 없어요. 왜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건 선종 불교 승려가 들여온 것이거든요. 유교의 발달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도교의 발달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이건 뭡니까? 다 따로 노는 거예요. 신라 정부의 권위 약화 이게 답이죠. 신라 중앙정부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논리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오늘 진도를 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